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내린 3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끼어 70m 이상을 끌려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자리엔 인솔교사 1명과 4명, 총 5명의 어른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한 대가 골목길을 따라 오르막길을 달립니다. 잠시 후 버스가 지나간 쪽을 향해 한 여성이 급히 뛰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와 순찰차가 도착합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남자아이가 통학버스에 끼어 끌려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은 뛰어나가고 차를 시야지. 주민들은 119 불러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3살 아이는 통학차량 밑에 끼어 저 아래 어린이집에서 이곳까지 70여 미터를 끌려왔습니다. 3살 아이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날 사고는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모두 내린 뒤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집 앞엔 통학버스에서 내린 인솔교사와 다른 선생님들이 나와 있었지만 누구도 차에서 내린 한 아이가 차에 끼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인솔교사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 4명의 선생님이 받고 있어요. 교사가 여러 명이 같이 받고 타고 하는데 차바퀴 하부 쪽에 조수 쪽으로 이겨서 때렸다라는. 경찰은 60대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교사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몸이 끼어 100m가량을 끌려가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어린이집에 들어가던 중에 사고가 난 건데 경찰은 60대 운전자를 입건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골목길, 20인승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잠시 뒤 버스가 지나간 길로 놀란 사람들이 뛰어갑니다. 10여 분 뒤 구급차와 순찰차가 잇따라 달려갑니다. 그제 오전 9시쯤 통학버스가 어린이집을 도착해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출발하는 과정에서 3살 아이가 버스 오른쪽 뒷부분에 끼어 끌려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에서 끌려간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 크게 다친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통학버스는 아이가 낀 것을 목격한 교사들이 뒤쫓아 운전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사고를 알리고서야 멈춰섰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겠어. 저기서 여기까지 끌려왔으면은 차 밑에 뒤쪽에 어디 걸리는가 봐. 사고 당시 통학버스에는 한 명의 인솔교사가 있었습니다. 버스 밖에는 4명의 교사가 하차하는 원생들을 어린이집으로 인솔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뒷부분에 아이의 가방이나 옷이 끼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60대 운전자를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며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유치원이나 학원 통학버스는 해당 기관 소유의 차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실상은 개인 차량 기사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와 교육기관을 중개하는 업체들이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으면서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등하원용 승합차를 운행하는 기사 A씨. 학원과 운전기사를 이어주는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학원에서 받는 한 달 급여는 250만 원 남짓. 업체 측은 중개 수수료라며 월급의 40%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 줬거든요. 150만 원이야. 보통 한 6, 70km 뛰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이 이렇게 갔거든요. 완전 10만 원 거예요. 또 다른 중개업체입니다. 급여의 10%를 선불로 받고 매달 급여의 3, 4%씩 떼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100만 원에 상품 구조를 회원비를 받는 걸 갖고 그거는 5만 원을 받는다 하는 거는 어린이집과 학원 상당수는 버스 구입비와 기사 채용 부담을 이유로 통학 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상황. 전국학원연합회는 통학 차량의 70% 이상이 개인 차주의 지입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중개업체가 중간에서 일감을 독점하다 보니 건건히 계약하는 기사들은 과도한 수수료에도 중개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요즘 사람 구해주시면 빨리 구해주니까 속에 쓴다는 맹목 하에 너무 통기 취약한 말이라 너무 끌리시던데. 업계에서는
문제는 통학 차량이 어린이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학원과 기사들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공공중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고효과 속에 높은 수수료 부담까지 통학 차량 운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운전기사가 버스에 올라타 운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 앞으로 가방을 맨 아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버스는 멈춰있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결국 아이를 치어 쓰러뜨리고 맙니다. 오전 9시쯤 서울 방이동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4살짜리 원생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출발하는 버스에 부딪힌 겁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바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인솔을 돕는 보육교사도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가 내려갖고 그 아이들을 인계를 해준 거야. 근데 기사가 이제 다시 이제 운전해가지고 빼려고 오는데 그 애가 하나가 모르고 그 기사를 따라온 거야. 지난해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아이가 어린이집 바로 앞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고 한 달 뒤쯤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수로 아래로 추락해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를 입건했습니다. 또 당시 인솔교사나 어린이집 측의 관련법 위반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유치원생들을 태우고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들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차 한 대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줄지어선 차량들 사이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잠시 뒤 도착한 구조 현장. 승용차 한 대는 뒤집힌 채 부서져 있고 어린아이 여러 명이 경찰관 보호 아래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도 들립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 도로에서 영어 유치원 통학버스 한 대가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6살 어린이 18명과 외국인 교사 2명, 승용차 운전자 등 24명이 다쳐 근처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버스 기사는 사고 현장에서 제동 장치에 이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사할 예정이에요. 안전거리 위약부를 한 건지 아니면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 못했는지 좀 확인해봐야죠.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엔 경기 남양주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음식점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약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가게 주인인 60대 남성이 홀로 불을 끄다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고 근처 다른 식당에 있던 손님 등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김상입니다. 덤프트럭이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25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갑작스러운 비보호 자회전이 원인이었습니다. 김효섭 PD가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합니다. 직진 신호를 받고 마주오던 25톤 트럭이 이 승용차를 피하려다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져 미끄러집니다. 덤프 트럭은 그대로 맞은편에 있던 특수공립학교 통학버스를 덮칩니다. 원주 교차로에서 난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장애 학생과 교사 등 25명이 다쳤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사고 직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 65살 A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사고가 난 줄 전혀 몰라 그대로 갔다고 말했다며 운전자가 무심코 한 비보호 좌회전이 자칫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심야 시간 빈집과 상가에 10차례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60살 여성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휴대용 절단기로 방범 창살 등을 뜯어내 안으로 들어간 뒤 다이아몬드 반지 등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며 나중에 보석 감별기로 진품만 골라 작물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학생 12명을 태운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전복됐습니다. 통학버스가 신호를 위반한 건데 이 사고로 수능을 3주 앞둔 학생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의 학생이 김보입니다. 교차로에서 노란색 통학버스 차량이 속도를 멈추지 않고 달려오다 그대로 검은색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넘어진 버스 창문을 깨고 운전자와 학생들을 꺼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서울 방이동에서 25인승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통학버스는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 우측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와 이곳에서 충돌했습니다. 부딪힌 충격으로 미끄러져 맞은편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 2대와 2차로 부딪힌 뒤 전복된 겁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운전기사와 학생 등 총 1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끝내고 남들 보니까 뭐 한 13명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심폐소생술하는 환자도 보였고. 나머지 학생들과 맞은편 승합차에 타고 있던 2명도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 중 학생 1명이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그 외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학버스 운전자로부터 미약한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지만 단속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서구에서 퇴근길 시내버스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승객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윤건빈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시내버스 앞부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또 다른 시내버스는 뒷좌석 창문이 모두 깨졌고 승객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의 목소리도 다급해집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공항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가던 시내버스 60-3번 버스가 좌회전을 하던 22번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2번 버스에 타고 있던 19살 여성 배모 씨 등 승객 2명이 숨지고 21살 이모 씨 등 4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이대 목동병원 등 인근 11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60-3번 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편도 4차선 도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승용차와 대형 탑차, 버스와 화물트럭 등이 사중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살 하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새벽 2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의 한 화원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50제곱미터와 사무기기 꽃등이 탔지만 주인이 퇴근하고 비어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밤사이 서울 도심을 지나던 시내버스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질주하다가 잇따라 사고를 냈습니다.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큰 사고였는데요. 경찰은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청 부근에서 찍힌 승용차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오른쪽으로 버스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달린 버스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시외버스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버스 유리창이 모조리 산산조각 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시외버스의 승객 20살 김모 씨와 달려와 부딪힌 시내버스 운전자 60살 연모 씨가 숨졌습니다. 시외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 11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신호에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와갖고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뒷차가 그냥 아무 키브레이크 때리는 저것도 없이 그냥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사고를 낸 시내버스는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한밤중 서울 도심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차로 추돌 사고를 내기 직전 사고를 낸 버스는 이곳에서도 다른 차량들과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택시와 승용차 5대를 치고도 멈추지 않았고 1.2km를 더 달려 교차로에서 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선 겁니다. 경찰은 일단 버스의 제동장치가 고장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그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운전자가 혹시 음주했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건 확인 안 됐어요. 나중에 우리 헬치 찾고. 경찰은 사고 버스의 사례를 정밀 분석하고 버스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비 부정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ITN 임성호입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가. 어려울 거 없어? 할머니 말씀대로만 가면 돼. 그리고 그 우정초등학교 우정초등학교에서 다음 정류소에 내려서 20개 연락하면 되겠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운전자들 운행이 끝나고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식을 잃고 온몸이 축 처진 어린이가 119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4살 난 이 어린이는 불볕더위 속에 무려 7시간 넘게 통학버스에 갇혀있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지난 2월에도 7살 여자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30분 동안 갇혀있다가 울음소리를 들은 행인신고로 구조됐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통학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새로 바뀐 법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뒤 운전자는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사망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운전자한테 처벌이 가능해지는 측면이고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나몰라라 도망가는 이른바 주차장 뺑소니범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이름과 연락처 같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다가는 12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도를 주행하거나
운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지난 4월 초 광주에 있는 특수학교에 도착한 통학버스. 특수교육 실무사가 들어와 7살 한음이를 들어 안고 깨워보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음이는 곧바로 보건실로 옮겼지만 이미 심장도 호흡도 멈춰 청색증까지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블랙박스를 살펴보니 한음이는 차에서 뒷머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점점 고개를 떨고 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힘든지 울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고개를 들어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통로 옆 바로 뒷자리에 앉은 통학 차량 실무자는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한음이 아버지의 주장입니다. 목이 좀 떨궈져요. 의자를 좀 최대한 제껴주면서 한 번만 이렇게 했더라도 30여 분 동안 이렇게 되지 않았냐, 방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음이는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다시 뛰기는 했지만 사경을 헤매다 2달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에 대해 특수학교 측은 통학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관심 그럴 전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통학생 선생님도 평상시와 똑같이 작년부터 꾸준히 그렇게 늘 자다가 통화되다가 해서 통학을 해왔던 아이였고 그날도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었고. 경찰은 한음이의 시신을 부검해 사망 원인을 가리기로 하고 학교 관계자들도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전교길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수능을 3주 앞둔 고3 학생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진하던 노란 통학버스 한 대가 그대로 사거리를 통과합니다. 교차로를 무사히 빠져나가나 싶었지만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한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 팡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바로 이제 헉 소리가 나더라고요. 엠브론 뭐 소방차 뭐 여러 대가 와가지고 저 현장 정리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사고가 난 건 학생들을 등교시키던 아침 7시 20분쯤.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통학버스는 사거리를 거의 통과할 때쯤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넘어진 버스는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와도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학생 1명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버스 운전자 47살 정모 씨는 0.01%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됐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교에 동의 받아갖고 체열을 했어요. 적절 신호를 다신 거 받고 자기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진행했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오늘 오전 중부 내륙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유치원 버스가 대형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전복구입니다. 자, 사고가 오전 몇 시에 난 겁니까? 네, 오전 10시쯤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에는 경북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 달성군에 있는 국립대구과학관으로 견학을 가던 유치원생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폐기물을 운반하는 24톤 트럭이 천천히 가는 버스를 뒤늦게 발견해 들이받은 겁니다. 장식 터널에는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2차선이 통제됐는데 화물차 운전자 50살 유모 씨가 서행하는 버스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것이 터널 내부인데다 유치원생들이 타고 있어 자칫 대형 사고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컸는데요. 다행히 트럭도 속도를 줄이던 상황이었고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띠를 하고 있어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버스에는 유치원생 44명과 인솔교사 3명, 운전기사 등 모두 48명이 타고 있었는데 유치원생 1명이 입술을 조금 다쳤고 또 1명은 어지러움을 호소해 인솔교사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어린이 46명과 교사 등은 예정했던 대로 견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가 난 이후 일대 1km 구간에 정체가 빚어졌지만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고 30여 분 정도 지난 뒤 정상 소통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유 씨와 유치원 버스기사 56살 이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구에서 YTN 이윤재입니다.